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널리 인간을 이롭게 삽시다. 지난 제1강에서는 홍익인간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늘의 삶 속에서 홍익인간을 이야기하려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2강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사는 과연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떠올리면 먼저 무엇이 보이십니까? 전쟁과 정복, 권력 다툼과 착취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많은 페이지는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사에는 아무런 방향도 없는 것일까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그 질서가 바뀌면 또 다른 힘센 자가 나타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될 뿐일까요? 그러나 역사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려왔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마을과 도시를 만들었고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했으며 질병과 재난에 맞서고 더 많은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의 인간사가 자동적으로 선한 결과를 향해 간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사에는 서로를 살리는 흐름과 서로를 해치는 흐름이 언제나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건과 선택 속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공통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으려는 움직임, 함께 살아가려는 움직임, 그리고 삶을 이어가려는 움직임, 곧 생존, 공존, 지속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존, 공존, 지속을 향해 이어져 온 인간의 움직임. 아주 오래전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맹수보다 빠르지도 않았고 두꺼운 털이나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오랫동안 보호받아야 했으며 한 개인이 혼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위험을 막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께 불을 지켰습니다. 함께 사냥하고 채집했으며 위험을 알리고 아픈 사람과 어린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누군가 발견한 물길과 먹을거리, 도구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사의 첫 번째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 곧 생명을 지키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은 처음부터 혼자만의 생존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했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생존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방향인 공존이 나타납니다. 공존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일정한 약속을 만들고 일을 나누고 갈등을 조절하며 각자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늘 하루만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남기고 집을 고치고 아이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방향인 지속이 나타납니다. 생존, 공존, 지속은 서로 떨어진 세 단계가 아닙니다. 살아남으려면 함께해야 하고 함께 이루어낸 삶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 움직임은 처음부터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사의 깊은 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대답은 달랐자지만 이 세 가지 물음은 인간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살리고 협력하며 지식과 문명을 축적해온 역사, 한 사람이 불을 발견했다고 해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며
다음 세대가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세대가 씨앗을 심고 거두는 방법을 알아낸 뒤 그 지식이 사라졌다면 문명은 축적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문 관측, 문자, 수학, 의학, 항해술과 같은 지식도 수많은 사람의 관찰과 실패, 전수와 수정이 겹겹이 쌓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삶은 어느 한 영웅이나 어느 한 민족이 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농부와 장인, 아이를 가르친 부모와 스승, 환자를 돌본 사람, 책을 베껴 지식을 보존한 사람, 먼 바다를 건너 서로 다른 문명을 연결한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문명은 본질적으로 이어받음과 보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가 남긴 언어로 생각하고 누군가가 발견한 원리로 집을 짓고 수많은 연구자가 축적한 의학의 도움으로 생명을 지킵니다. 과거의 사람이 오늘의 우리를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남긴 지식과 제도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대한 협력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러한 본성은 드러납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 모르는 사람이 갇혀 있을 때 구조대원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갑니다. 감염병이 퍼지면 의료진과 연구자, 행정가와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대응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 헌혈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재난 피해자에게 구호품을 보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시대와 문화를 넘어 반복된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고 자신의 힘을 보태는 존재입니다. 인간 문명은 경쟁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조절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동의 자산으로 바꾸어온 능력 때문에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사의 내재적, 본질적 방향성으로서의 홍익인간. 그렇다면 이러한 생존, 공존, 지속의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공통된 방향성을 홍익인간, 곧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방향성이라는 말은 모든 역사가 반드시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가 미리 작성된 각본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방향성이란 수많은 선택과 사건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넓히고 삶을 지속시키는 쪽에서 인간과 문명이 더 온전하게 존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언제나 곧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에 머물기도 하며 때로는 막히거나 거꾸로 치솟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의 흐름을 보면 물은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홍익인간의 방향도 이와 비슷합니다. 역사는 수없이 막히고 후퇴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파괴하는 사회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불신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문명은 자신의 기반을 소진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명을 보호하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지식과 자원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회는 더 넓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얻습니다. 이것이 홍익인간이 인간사 밖에서 억지로 가져온 구호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오면서 되풀이하여 발견해온 내재적, 본질적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이로움의 범위를 나에게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인류로, 오늘의 인간에게서 미래 세대로, 더 나아가 생태계와 지구, 우주적 삶의 관계로 넓혀가는 움직임입니다. 이 세상은 상호 연관된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바, 이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전쟁, 착취, 억압이라는 반대 흐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사가 홍익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면 왜 전쟁과 학살,
노예제와 착취, 독재와 억압이 끊이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피한다면 홍익인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인간사에 홍익인간의 흐름만 존재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탐욕, 지배욕구와 배타성도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다른 사람의 생존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살린다는 생각이 그들을 제거해도 된다는 논리로 변할 때 생존은 사륙이 되고 공동체는 배타적 집단이 됩니다. 지식과 기술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파괴하고 통제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단순한 진보의 행진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커진 만큼 이롭게 할 힘과 해롭게 할 힘이 함께 커져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과 억압은 홍익인간의 방향성을 반박하는 증거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생존, 공존, 지속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파괴하고 착취는 공동체의 신뢰와 토대를 무너뜨리며 억압은 인간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질식시킵니다. 잠시 권력과 부를 얻을 수는 있어도 그 질서는 폭력과 감시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변화들은 이러한 파괴에 대한 인간의 저항에서 생겨났습니다. 노예제의 부당함을 말한 사람들, 식민 지배에 맞선 사람들, 노동자의 존엄과 여성의 권리, 인종과 신분을 넘어선 평등을 요구한 사람들, 독재에 맞서 자유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의 범위는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완전하지 않았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알아차림이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인간사는 홍익인간과 반홍익인간 가운데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려는 힘과 서로를 도구화하려는 힘이 끊임없이 충돌해온 역사입니다. 반대 흐름을 직시하는 것은 홍익인간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생명을 파괴하고 공존을 무너뜨리는지를 분별함으로써 홍익인간을 더욱 분명히 발견하는 일입니다. 홍익인간은 역사의 자동적인 진보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견하고 선택해야 할 가능성입니다. 인류가 과거보다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식을 널리 나누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감시와 조작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더 많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자연을 소진하고 불평등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제도는 가능성을 제공할 뿐 그 가능성이 향할 방향까지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살이는 역사가 언젠가 자동으로 도착하게 될 종착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현되는 운명도 아닙니다. 홍익인간은 인간사 안에 존재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매 순간 발견되고 선택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는가? 어떤 경제 활동이 나의 이익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 세대에도 도움이 되는가? 어떤 기술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넓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은 관계를 살리는가? 아니면 상처와 불신을 키우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홍익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옳았던 제도가 오늘의 변화된 현실에서는 누군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도 예상하지 못한 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잘못을 고치고
이로움의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합니다. 홍익인간살이는 완성된 답을 소유했다고 선언하는 태도가 아니라 더 넓은 이로움을 향해 계속 배우고 수정하는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인간사의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공통된 방향을 발견한다는 것. 인간의 삶은 매우 다양합니다. 문화와 종교, 언어와 정치제도, 경제적 조건과 역사적 경험이 서로 다릅니다. 각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삶의 모습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홍익인간은 이 모든 차이를 하나의 모습으로 바꾸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속에서 공통으로 작동해온 움직임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일, 이웃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농부가 다음 계절을 위해 씨앗을 남기는 일, 학자가 지식을 기록하는 일, 의사가 생명을 구하는 일, 시민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일. 공통된 방향을 발견한다는 것은 차이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음악을 이루듯이 인간사의 다양한 움직임도 각자의 고유함을 지니면서 더 넓은 이로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모두가 똑같아지는 획일성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통의 바탕, 곧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함부로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다음 세대의 삶까지 고려하는 최소한의 방향입니다. 이 공통의 방향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른 문화와 문명을 정복하거나 흡수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로 배우고 보태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살이는 새로운 이념의 강요가 아니라 이미 존재해온 흐름의 발견. 여기에서 홍익인간살이에 대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홍익인간살이는 어느 날 누군가가 완성하여 세상에 강요하는 새로운 이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생각과 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체계도 아닙니다. 강요되는 순간 홍익인간은 그 정신을 잃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억누르면서 너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배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로움은 당사자의 목소리와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그 결과가 실제로 삶을 살리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홍익인간살이가 하려는 일은 인간사에 없던 것을 억지로 심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서로를 살려온 수많은 장면, 협력하여 지식과 문명을 쌓아온 과정, 자유와 존엄의 범위를 넓혀온 노력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발견하고 이름 붙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홍익인간살이는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인간이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어떻게 서로를 살리며 살아왔는지 살펴보자. 그 움직임을 더 분명히 알아차리고 더 넓고 깊게 이어가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살이 아카이브가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주장만으로는 인간사의 방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누구를 살렸는지, 어떤 협력이 공동체를 회복시켰는지, 어떤 발견과 실천이 인류의 삶을 앞으로 이어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 기록들이 모이면 홍익인간살이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살아온 역사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방향성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욕망과 충동에 끌려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해치는가? 나는 어떤 세상을 다음 세대에 남기려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익숙한 관습과 집단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바라보면 나의 이익이라고 믿었던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집단의 안전이라는 명분이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살이는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처벌로 만들어진 선행은 오래가기 어렵고, 명령에 따른 획일적 행동은 인간의 존엄과 창조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살이가 지향하는 것은 자발적, 열린 연대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인간사의 방향을 알아차리고 자유로운 판단으로 참여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연대는 다친 집단의 이익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생명과 더 먼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거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가게에서 한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는 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일도 인간사의 방향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곧바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언제나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밖에 서 있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외면하며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가 바로 인간사의 일부가 됩니다. 맺는 말. 오늘 우리는 인간사는 어디를 향하는가? 라는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생존, 공존, 지속을 향한 움직임의 역사였습니다. 서로를 살리고 협력하며 지식과 문명을 축적해온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착취, 억압과 파괴라는 반대 흐름도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홍익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역사의 법칙이 아닙니다. 홍익인간은 인간사 속에 내재한 가능성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선택해야 할 방향입니다. 홍익인간살이는 새로운 이념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미 서로를 살리며 이어온 흐름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며 더 넓은 이로움으로 이어가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고립이 아니라 자발적, 열린 연대로 그 흐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인간사는 어디를 향하는가? 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나는 오늘 인간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할 때,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살아갈 길을 만들 때, 오늘의 이익을 넘어 다음 세대의 삶까지 생각할 때, 홍익인간은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생존, 공존, 지속의 움직임을 생, 상생, 영생이라는 세 가지 코드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삽시다. 널리 살갑게 삽시다. 오늘 강의에 대한 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홍익인간살이의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